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북의 어두운 골목에서 방황하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영. 20살을 조금 넘긴 나이. 앳되고 귀여운 얼굴, 어딘가 아직 어린 티가 남아있는 눈빛.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끌어당기는 풍만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과 대비되는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분위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그런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겉모습과는 달리 소영의 삶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강북의 낡은 유흥가 골목, 작은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매력을 이용하며 세상을 향해 거칠게 살아가던 소영. 사람을 믿지 않게 된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자들에 대한 깊은 적개심과 냉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영의 삶에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생 연애 한 번 해보지 못한 조용하고 순수한 남자 도현. 그리고 그 만남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한 여성의 삶, 그리고 그 상처를 마주하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소영은 22살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어딘가 아직 어린 티가 남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동그란 눈, 작은 얼굴, 웃으면 볼에 살짝 들어가는 보조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개 그녀를 훨씬 어린 나이로 착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앳된 얼굴과는 다르게 소영의 분위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예쁜 얼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소영의 몸매는 어딘가 강렬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가늘고 전체적인 몸선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체형.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도 그 곡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소영은 그런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고를 때도 항상 신경을 썼습니다. 몸선이 드러나는 스타일, 짧은 상의와 몸에 딱 맞는 청바지, 가벼운 크롭티나 얇은 니트 같은 옷을 입으면 움직일 때마다 몸의 라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소영은 이미 익숙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모와는 달리 소영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강북의 오래된 유흥가 골목, 낡은 간판들과 어두운 골목 사이에 있는 작은 단칸방. 그곳이 소영의 집이었습니다. 좁은 방, 작은 침대 하나, 그리고 낡은 화장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영은 그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SNS를 확인하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소영은 몇 달 전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사진 몇 장을 올렸습니다. 화장한 얼굴로 찍은 셀카, 거울 앞에서 찍은 전신 사진. 하지만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모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분위기 장난 아니다. 댓글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DM 메시지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혹시 식사 같이 하실래요?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제가 밥 사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영은 점점 그 반응에 익숙해졌습니다. 사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셀카, 그리고 짧은 릴스 영상, 머리를 넘기며 웃는 영상, 음악에 맞춰 가볍게 움직이는 영상.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올 때마다 댓글은 계속 쌓였습니다. 진짜 분위기 미쳤다. 눈을 못 떼겠네요. 연락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DM 알림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쌓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늘 메시지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영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명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뭐 하세요? 저녁 드셨어요? 근처에 맛있는 식당 있는데 같이 가요. 그렇게 하루하루 누군가와 만나 식사를 하고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결국 다 비슷해. 관심 있는 척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소영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면 소영은 다시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켜면 또 새로운 메시지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 너무 좋아요. 진짜 매력 있으세요. 댓글과 메시지 알림이 계속 쌓였습니다. 소영은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딘가 허전한 감정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영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던 삶이 어느 날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강북의 밤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골목마다 네온 사인이 켜지고 술집과 노래방, 모텔 간판들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소영은 그 골목들을 익숙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 골목은 그녀에게 하나의 생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골목에 어떤 모텔이 있는지, 어디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소영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소영은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고 작은 방의 형광등 아래에서 잠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앳된 얼굴, 그리고 눈에 띄는 몸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래서 그 시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영은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을 올리고 짧은 영상도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소영은 웃고 있었고 음악에 맞춰 가볍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하나둘 달리고 DM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있으세요? 식사 같이 하실래요? 근처인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소영은 그 메시지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몇 명을 골라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강북 쪽에 있어요. 근처면 잠깐 볼 수 있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상대는 금방 반응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되게 비슷했습니다. 번화한 거리의 카페 혹은 술집.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모텔이 늘어선 골목 근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밥을 얻어먹고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영의 방식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남자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소영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이용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식사를 하고 분위기가 조금 흐르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저 사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요. 오늘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은 더 직접적이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불편해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법을 이미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웃는 사람, 말을 쉽게 끊지 못하는 사람, 눈을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영은 여러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모텔 간판 아래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벽에 기대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지나고 주머니에 돈이 조금 모이면 소영은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여전히 좁았습니다. 형광등 아래 침대에 앉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열면 여전히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잘 들어가셨죠? 소영은 그 메시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똑같아. 결국 다 이용당하는 거야. 소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함께 마음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던 밤들 속에서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 사람의 이름은 도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소영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도현을 처음 만난 이후로 며칠 동안 소영의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던 모습, 자신을 바라보던 어딘가 서툴지만 따뜻했던 눈빛. 소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그 사람. 그녀의 인생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소영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남자잖아. 다 똑같겠지.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도현과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네, 있습니다. 혹시 또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소영은 화면을 보며 잠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강북 쪽으로 오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작은 술집이었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소영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순진하네. 술을 몇 잔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가 진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나갈까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집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모텔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소영은 그쪽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현도 조용히 뒤따라왔습니다. 소영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했잖아. 이번에도 그냥 똑같이 하면 돼.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도현을 돌아봤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쉬다 갈까요? 도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도현은 말을 고르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소영 씨가 불편하지 않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말에 소영은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순간에 훨씬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그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자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서 있어요? 도현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괜히 불편하게 할까봐요. 그 말에 소영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뭐야? 지금까지 이런 반응 본 적 없는데. 소영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도현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긴장 안 해도 돼요. 도현은 그녀의 손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영 씨가 괜찮을 때만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말이었지만 소영의 가슴 어딘가를 세게 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수많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몇 초 동안 방 안에는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 씨. 네. 저 사실 나쁜 사람이에요. 도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자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돈을 뜯어낸 일들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오늘도 소영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습니다. 오늘도 사실 도현 씨 돈 뜯어내려고 여기 데려온 거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욕해도 돼요. 때려도 돼요. 저 같은 사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소영은 뜻밖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팔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소영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현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 말은 소영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도현의 품에 안긴 채 참고 있던 울음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소영은 도현의 옷을 붙잡고 한참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도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소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모텔방 안에서 소영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조금씩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영은 도현에게 몇 번 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안부였습니다. 도현 씨 잘 지내세요? 답장은 항상 정중했습니다. 네. 소영 씨도 잘 지내시죠? 하지만 어느 날 소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휴대폰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소영은 숨을 멈춘 채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소영 씨, 저는 소영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소영 씨에게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영 씨에게는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소영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밀어내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끝까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단칸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바보야. 소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하지. 나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 리 없잖아. 그날 밤 소영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신도 점점 망가져가던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존중해준 한 사람, 도현. 며칠 뒤 소영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바꿔보자. 그녀는 SNS 계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근무는 힘들었고 손님 응대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피곤한 몸으로 출근했습니다. 계산대를 정리하고 상품을 진열하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말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편의점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딩동. 소영은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도현이었습니다. 도현도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소영 씨. 소영은 잠깐 숨을 고르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현 씨.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도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한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도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영 씨가 열심히 살아줘서요. 그리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의 눈이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또 그런 말을 해요?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소영의 어깨가 계속 떨렸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소영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의 절망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편의점의 작은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영의 새로운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 근무가 끝난 뒤 소영은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밤 공기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도현은 편의점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어딘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보자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도현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조금 걸을까요? 소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시끄러운 유흥가 골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걷다가 소영은 살짝 도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도현의 몸이 순간 살짝 굳었습니다. 소영씨.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팔을 조금 빼려고 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실까봐. 하지만 그 순간 소영이 더 꽉 팔짱을 끼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소영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현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은 그 눈빛을 마주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현씨. 네. 이제는 제가 조금 좋아해도 되죠? 도현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소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다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현의 볼에 수줍게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순간 도현은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얼굴이 빨개진 채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도망 못 가요. 그리고 다시 그의 팔에 팔짱을 꼭 끼웠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잠시 후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과거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존중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